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저도 부동산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송 정말 많이 하거든요. 원고 대리도 해보고 피고 대리도 많이 합니다. 이번 제가 준비한 사건은 2025년 4월에 제가 피고를 대리해서 전부 승소했고 임차인인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어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전에 이제 확정이 된 따끈따끈한 사건인데 좀 눈여겨볼 만한 쟁점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대인, 피고는 이 전세 가격,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로 1억 들어와 있는데 전세로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1억을 냈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을 또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그 매수인이 된 분은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전세를 끼고 사는 거니까. 갭이 0원짜리인 이제 그 빌라를 매수하신 거예요. 이 저희 임대인인 의뢰인 피고는 2024년 5월경에 빌라를 매도했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 원고죠. 원고한테 전화했어요. 우리가 빌라를 매도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은 나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새로운 매수인한테 넘어간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팔고 빠지니까 새로운 집주인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이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아니 내 1억 원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드니까 저희 의뢰인한테, 매도인이죠, 예전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뭐냐, 새로운 집주인 연락 안 받는다. 나는 그렇다면은 당신네들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하겠다. 1억 원 돌려주세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바로 소송도 걸었어요. 이분들이 24년 5월에 집을 팔았고 임차인은 24년 7월에 소송을 걸었어요. 임차인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임대인이 바뀐 걸 알고 나서 거의 곧바로 이의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니까 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인이 아닌 여전히 예전 임대인, 그러니까 저희 피고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을 때 이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때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거나 아니면은 매수인이 있어서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바뀌게 되면 이 양수인이 원래는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임대인이 지위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2001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집을 넘길 때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지까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희 사건은 2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인 보강을 많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는 차라리 5월 달에 저희 의뢰인이 이 임차인한테 저희 주택 새로운 집주인한테 팔고 나가니까 이분한테 받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바로 이의 제기를 해서 저는 그 집주인 바뀌는 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임대차 보증금 받고 나갈게요 라고 이의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를 했었을 때 네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2달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넘어갔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만으로 우리한테 다시 갑자기 연락을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하는 판례들도 다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 그 예전 집주인이죠.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전부 다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원고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텐데요. 이 소송 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원 발급을 한 다음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당신이 쓸데없는 소송을 해서 그 우리 피고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원고가 부담하라고 지금 청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분쟁, 그 임대인이 이제 바뀔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의 즉시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서 예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려면은 거의 바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전 집주인이 내 전세금 1억 원 돌려주세요 라고 소송을 걸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최신 판례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이랑 전화통화 그리고 내용 증명 주고받으면서 얘기가 오간 부분들이 법원의 소송 자료로 다 현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돼서 소송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되는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상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특약사항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이 적극 협조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토대로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자까지 전부 다 청구해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